네, 그럼 좀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제주대병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박천수 기자, 환자가 지금 한라병원에서 처음에 발생한 거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병원에 가 있습니까? 네, 제주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6시 20분쯤 이곳 제주대학교 병원 음압병실에 도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 바로 치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에서 첫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제주대학교 병원은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음압병실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환자가 제주도민인가요? 뭐 군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현재 제주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구광역 시민 22살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고향인 대구로 휴가를 갔다가 18일 다시 제주로 돌아왔는데요. 제주에 입도한 뒤에는 부대 앞 편의점을 방문하고 공항 인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목이 간지럽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 부대에서 격리 조치가 이뤄졌고 오늘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로 입원해 1차 간이키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 상태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네, 다음은 제주도청으로 연결해서 취재기자 소식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세한 소식 알아보기 전에 제주도가 조금 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일 오후 4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신종 코로나19 1차 양성자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첫 확진자로 밝혀진 남성은 지난 2월 13일 군부대 휴가를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가 18일에 다시 입도한 대구 출신으로 22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이 확진자 확정 과정이 이렇게 1차 양성이 나오면 질본에 다시 추가 확인하는 검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검사를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허지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조금 전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허 기자, 발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제주도는 1시간쯤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확진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 1차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의 가건물을 질병관리본부와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뒤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해당 남성은 지난 13일 군부대 휴가를 위해 고향 대구를 방문했다가 18일 제주로 온 22살의 군인으로 제주도는 확인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마스크를 착용해서 대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했고 제주공항에 도착해서는 택시를 이용해 군부대 앞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한 후에 바로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의 후속 대응이 궁금한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제주도는 현재 역학조사관 4명을 투입해 격리된 환자가 이동한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 반응자가 18일 제주에 들어와 이동한 동선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만큼 CCTV 등을 이용해 이동 동선과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했고 또 일반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지만 역학조사관 4명을 투입해 밀접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오늘 오후 22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모두 104명이 됐습니다. 이 기자는 정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1명이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숨졌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확진자는 60대 남성으로 사망 뒤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망자를 포함해 오늘 오후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2명이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모두 104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21명 가운데 5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1명이 새로 난 한방병원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자를 포함한 13명의 확진자는 청도 대남병원과 연관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는 49명에서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현 상황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 원인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감염 사례가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던 코로나19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구 지역에 선별진료소 8개를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31번째 환자가 발병 뒤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1,001명의 명단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대구 지역 학교들의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입니다. 한편 서울 지역 확진자 1명은 폐렴 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됐고 추가로 확인된 1명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병원에 다녀온 어린이가 정부 서울청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부터 휴원에 들어갔고 유동인구가 많은 탑골공원도 오늘부터 개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승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80대 일본인 남녀로 전해졌는데 크루즈선 승객이 코로나19로 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격리 상태로 정박 중인 대형 크루즈선의 승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87살 남성과 84살 여성으로 모두 일본인입니다. 크루즈선 승객 가운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두 사람이 지난 11일과 12일에 각각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지병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틀 전 크루즈선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중증이라며 집중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루즈선에서는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79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621명에 이릅니다. 탑승자 3,70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크루즈선 승객들을 하선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440여 명이 배에서 내렸고 오늘도 500명 정도가 하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선자들이 별도의 추가 격리 없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중국 상황은 갈수록 안개 속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중국 정부의 발표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오늘 사이 신규 확진 환자가 후베이성에서 349명, 후베이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단 45명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2,000명에 가까웠던 신규 확진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것은 중국이 또다시 확진자 판정 기준을 엄격하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2일 핵산 검사지를 통한 확진 판정의 정확도가 50%도 안 된다며 임상 확진 환자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불과 열흘여 만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우한시의 의심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증세가 보여도 병실이 모자라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것인데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한시의 첫 거점 병원이었던 우창병원의 류진밍 원장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우한 제8병원 원장도 감염돼 중태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한 내 실상을 가감없이 알리는 시민들이 모두 중국 공안에 체포되거나 격리되고 있고 중국의 인터넷과 SNS에 대한 통제 감시도 심해져 우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당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공기를 통한 감염, 이른바 에어로졸 형태의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에어로졸 형태로 화장실의 하수도를 거쳐 아파트의 위아랫집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홍콩 전문가들의 경고와 우려에 대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도에 공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기침할 때 날아 흩어지는 액체인 비말이나 손 등을 통한 긴밀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 손에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손이 코 주위로 가는 만큼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 점막 등을 통해 몸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누로만 손을 씻어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손바닥과 손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와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기침 예절도 중요합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손이 오염돼 바이러스를 여러 곳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